천만 원이면 그랜저 HG 키로수 연식은 어느 정도 컨디션이 가능한 거야? 그랜저 H300 정도는 1000만 원 미만으로 다 살 수 있고 15년식에서 16, 17 정도 볼 수 있고 아예 미만으로 보면 6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는 11에서 14년식 정도 볼 수 있다. 그럼 웬만하면 천만 원 미만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? 그지 웬만한 거는 1000만 원 미만에 그랜저 H는 다 볼 수 있어. 그래서 1000만 원대를 예산을 한다면 HG가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 내 생각엔. 아니 근데 그랜저 하면 약간 중후하고 비싼 느낌 있잖아? 근데 왜 천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거야? 일단 국산차들은 3년에서 5년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또는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급변한단 말이야. 모델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모델들은 구형이 되다 보니까 수요도가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이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내려가다가 그 위에서 멈추는 게 기본적인 차 가격이 있단 말이야. 형성되는 가격대가 이 정도는 무조건 서볼만 하다는 가격대까지가 온 게 이제 그랜저 H거든. 여기서 그게 떨어질 게 없어. 더 이상 그럼 떨어질 게 없겠네.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사고가 나거나 키로수가 너무 많아진다면 여기서는 떨어질 수가 있겠지.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고 구형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찾겠네. 아니야, 그랜저 HG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. 너무 구형인데? 차종 자체가 크게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구식처럼 느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. 크게 잘 빠졌어. 어른들도 많이 찾지만 젊은 수요층도 많다는 거야? 젊은 사람들이 보통 1000만 원대의 중고차를 많이들 구매를 한단 말이야. 수요도 가장 좋은데 솔직히 아반떼 살 바에는 그냥 그랜저 H 정도가 낫겠다는 거지. 왜냐면 아반떼 15년식 17년식 이런 것도 1000만 원이란 말이야 거의. 근데 그랜저 H도 1000만 원이라면 그게 더 가성비 있지 않겠나. 이왕이면 큰 거 산다는 거구나. 그지, 어차피 똑같은 비슷한 연식인데 그렇게 그만큼 내려와 있다니까. 나는 그랜저 하면 아저씨라고만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찾는구나. 그랜저 HG 보면은 옛날 거라고 크게 난 느껴지지 않거든. 아니 무조건 옛날 거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 구형이야. 아니 그랜저 하면 페이스 리프팅 많이 돼가지고 그랜저 IG도 있고 더 뉴 그랜저도 있고, 근데 왜 이 차가 수요가 있는 이유가 뭐야?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. 자기의 상황에 맞게 차를 사는 거잖아. 응.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옆으로 봐봐. 이게 그랜저 15년식이거든. 연식만 봤을 때는 오래됐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오래됐다고 느껴지지 않거든. 나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젊은 사람이 타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쪽팔리거나 그런 느낌은 난 전혀 없다고 생각해. 연식이 오래돼서 옛날 느낌 날 줄 알았는데 응. 아니네? 그릴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깔끔한데? 국산차들은 이걸 탔을 때 창피하다는 느낌 난 별로 없거든. 한 5년마다 풀체인지가 되는데 어떨 때는 남성미를 강조해서 각지게 나오고,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게 갓그랜저 같이 나온 거란 말이야. 나중에 풀체인지 할 때는 좀 여성미를 강조해서 부드럽게 나올 거란 말이야. 얘도 이 곡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크게 막 오래됐다고 느껴지지도 않고,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2.4랑 3.0이 있고 그다음 3.3이 있는데 보통 많이들 찾으시는 게 2.4랑 300을 많이 찾아. 이 차는 뭔데? 이 차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이고 음. 이 당시에는 그 그랜저가 이제 LPG 차량을 일반인들 못 샀었는데 그 이에 2025년인가 그 이후부터는 일반인들도 가스차를 하게끔 그 규제가 풀렸단 말이야. 장애인은 일반인 탄 거거든. 근데 오히려 뭐 렌트카나 뭐 택시용 같은 거는 막 여기저기 막 썼다는 그것 때문에 가격 형성은 장애인용 차량이 그런 차량에 비해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돼.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LPG 차량을 탈 수 있는 거지. 근데 또 렌트카나 택시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왜 너무 많이 타서? 개인들이 탔으면 내가 애지중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빌려 타는 거나 내 게 아니라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막 탈 수 있잖아.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정숙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많이 팔려고 그 부품을 구하기가 수월할 거란 말이야.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 보네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정비는 아반떼나 이런 체급에 비해는 조금 더 가격이 있을 수는 있어. 이 수리를 했을 때 부품을 구하기가 조달하기가 쉽고 이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. 대형 세단에 비해서. 근데 여보가 그랜저 HG 잠깐 탔잖아. 그때 승차감은 어땠어? 대형 세단이니까 상당히 좋아. 뭐 이게 나쁘다 좋다 막 이걸 얘기를 할 게 없는데. 네 차값이 얼마라고? 1030만 원이야. 그러면 나 1030만 원만 있으면 이 차 살 수 있는 거야?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. 근데 차량을 살 때 차량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비, 매도비, 그리고 성능 보증료, 그리고 딜러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알선을 하게 되면 이전비 같은 경우는 차량가액의 8% 생각하면 돼.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봤을 때 대략 8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등록소의 과표는 더 낮을 거야.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얼마에 제시를 했냐.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있으면 1000만 원에 대한 그 과표로 들어가는 거고, 개인 거래할 때는 600만 원 하든 700만 원 하든 등록소 앞서에 그 과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뭐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야.
50도 안 날 것 같은데, 이게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표가 있어서 그렇게 잡히고, 매도비는 44만 원이 들어간다. 성능 보증료도 대략 한 키로수마다 다른데, 키로수가 많은 것들은 거의 한 10몇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되고,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, 그리고 연식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능 보증료 가격은 더 다운된다. 신차급들은 10,000원 내는 경우도 있고, 고장이 날 리스크가 없다면 성능 보증료를 되게 적게 받고, 그리고 고장이 날 것 같은 리스크가 좀 많은 것들은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받는 거지. 국산에 비해 수입차들은 더 많이 받아. 차값 이외로 나가는 돈이 많네. 그치, 봐봐. 이것만 해도 10몇만 원 들어가. 그리고 매도비가 44만 원 들어가. 취등록세가 1,000만 원에 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대략 한 120만 원, 130만 원 되는데, 여기도 딜러들 뭐 수수료 대략 뭐 어떻게 받는지 다르겠지만 수수료 2.2%? 통상적으로 30만 원 받아. 1,000만 원 정도 됐을 때. 그렇게만 해도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. 그러면 이게 1,030만 원이었으니까 15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가면 1,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지. 그러면 1,000만 원짜리 봐도 200만 원은 더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소리네. 그치. 그거는 이제 또 차종마다 다를 수 있는데, 경차들 같은 경우는 이전비가 없기 때문에 그때 대략 한 7, 8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. 그래도 예산이 넘어가네. 경차들은 이전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 내려간 거고, 그리고 대형 세단이나 이런 승용차들은 이전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략 100 이상을 봐야 된다, 기본적으로. 그러면 딜러들 아까 알선 수수료 있잖아. 아까 1,000만 원이었을 때 한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차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? 차 가격마다 좀 다를 수 있지. 왜냐하면 내가 8천만 원짜리 사는데 2.2%하면 다 바뀌는 그래. 부동산도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 안 주잖아.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딜러들이랑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. 근데 법정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2.2%를 받는다고는 해, 대부분. 영상들을 좀 보면 서비스로 오일을 갈아준다든지 뭐 이 안에 있는 부품을 뭐 갈아준다든지 수리해준다든지 많지 그런 그럼 경우. 그거는 약간 딜러들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야? 보통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를 잘 안 하잖아. 그치?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남으니까 해주는 거란 말이야.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야. 모든 사람한테 그게 다 적용될 수는 없어. 진짜로 내가 이제 차를 판매했을 때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차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못 팔지. 알선을 해가지고 딜러들이 수수료를 받는데,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차를 팔아가지고 2%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다. 그럼 60만 원이라고 대략 생각했을 때 뭐 오일 갈아주고, 그리고 뭐 필터 갈아주고 블랙박스까지 해주고 오일 누유까지 잡아준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딜러들은 남는 게 없거든. 그런 영상에서는 그렇게 다 해줌으로써 해서 나의 마케팅을 하는 거고, 매입을 해서 내가 직접 파냐, 또 알선이 대리해서 파냐, 이거에 따라서 차일 수 있지만 알선 딜러들이 그걸 다 해서 팔줄 수는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오일 갈아줄 수 있지, 또는 뭐 기름 한번 넣어줄 수 있지. 그런 정도까지 정도는 할 수 있는데, 뭐 물어봐. 그냥 차라리 솔직히 이거 매입해서 직접적으로 파시냐 아니면 알선 하시는 거냐 물어봤을 때, 매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. 왜냐면 그만큼 내 마진을 보고 가지고 와서 바로 팔렸을 때는 빨리 빠지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. 다만 알선 딜러들이 그렇게 다 해준다? 그럼 좀 의심해봐. 왜냐면은 내가 30만 원 남는데 오일 갈아주고 하면 나 뭐 남으려고 장사하는 건데, 그러니까 이건 의심해볼 만하다는 거야. 근데 그것도 이제 내 마진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. 왜냐면 내가 5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나의 마진은 30 정도 먹는데, 블랙박스 15만 원 갈아주고 뭐 오일 갈아줄 수는 없어. 근데 그 정도 내가 마진이 있는 선에서,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나도 뭐 오일을 갈아줄 수 있고, 아니면은 뭐 기름 정도 넣을 수 있고,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지. 수리가 만약에 해야 돼. 그럼 비용을 차를 가지고 가는 차주랑 이 딜을 해야지. 이거 이래 저래 하는데 이걸 수리해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, 내가 그만큼에 대해서 수리를 해줘가지고 최대한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지. 근데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그 차주가 수리를 못 해준다 이러면 얘기를 해서 차라리 다른 차를 봐야죠. 좋은 차로. 그지?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차를 변경을 해서 봐야지, 이거를 차주도 안 해주는 내가 이걸 다 수리해서 고쳐줘서 이거를 판매하겠다? 이거는 말도 안 된다. 중대하거나 뭔가 좀 이상이 있거나 뭔가 성능 보증도 안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차를 봐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 해준다면 의심해야 돼. 이 차에 대한 가격의 마진이 얼마나 많이 남았길래 이걸 다 해줄 수 있냐를 고민해야지. 다 해준다고 와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내가 내 돈 주고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.